북구대.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검도를 사랑하시는 검도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네, 부코입니다. 오늘은 검도의 고수로 가는 비법을 공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방송에 찍게 되었습니다. 자, 검도의 고수로 가는 법을 배우려면 우리가 살던 이전의 세대의 그 고수한테 배우면 됩니다. 그래서 이전의 고수, 저는 제일 존경하시는 분을 최배다 선생님을 좋아합니다. 최배다 선생님 좋아하시는데, 그분의 이제 그 일대기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천일의 연습을 단일화 하고 만일의 연습을 연일화 한다. 이 단련이 있고서야만이 승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이 최배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건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일본에서 최고의 검객이라 불리는 미야모토 무사시가 한 말입니다. 이 내용이 아마 그 오륜서에 들어 있습니다. 이 오륜서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미야모토 무사시는 2001류 이도류를 창시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세상을 바꾼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게 철학적인 수신서 오륜서를 집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대량 전쟁이 있었던 시대였는데, 이제는 대량 전쟁이 끝나고 이제 그 무사 시대였다가 이제 현대 오늘날 와서는 어떻게 보시면 이제 검도가 이제 스포츠화된 거 아닙니까? 이제 예전에는 이제 검술로 됐던 거죠. 유술, 검술, 뭐 도술, 뭐 이렇게 해서 뭐 격검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런 형태였는데, 언제부턴가 도가 들어간 거죠. 도가 들어가서 검에서 그 검술에서 한 단계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향이 아마도 불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검도를 수련하신 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그 용어 하나하나가 전부 다 불교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선검도라고 하는데, 궁극적인 그 고수의 길은 뭐냐면요, 상대방을 이기고 상대방을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을 아는 공부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알아가는 공부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남을 이기려고 들어갔던 그런 것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자신의 수련으로 가서 자신이 이제 그런 경지에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시무도로 표현할 수 있는데, 다음에 한번 시무도 저희 그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오륜서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릴 것인데, 이 오륜서는 그 최배다 선생님께서 이제 뭐 예전에 이제 그 영화에 나오자면 미군들 상대로 치고받고 싸움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 도피성으로 갔다 어디 갔다 하지만, 더 강해지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수행하러 올라갔을 때 책 한 권을 들고 갑니다. 그 책이 바로 이 오륜서입니다. 오륜서. 그래서 그 미야모토 무사시의 책을 보면, 그 최배다 선생님께서 그 책을 보고 올라갈 때 도를 깨달으려고 올라가신 거죠. 도를 깨닫고 올라가지고, 만약에 깨닫고 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전국에 도장 깨기 하러 다녔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영향이 그 2001류를 창시한 미야모토 무사시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륜서가 어떤 것인지 검도하시는 분이나 도를 추구하시는 분이나 한번 이걸 공부를 해야 되죠.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제가 도 얘기를 하지만, 이게 현대 사회에서는 그 과거의 뭐 주역이란 뭐 명리라든가 뭐 도 얘기하면 완전 그 현대 사회에서는 이단 취급하니까, 뭐 주위 사람들한테 뭐 지나가다 도를 아십니까 이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도 이상해요. 그 도를 아십니까 말하면 저 알지도 못하는데 도를 아십니까 물어보고, 또 전철 타면 예수를 믿어라 하면서 막 소리치고 다니는 사람 보면 다 이상하죠. 정작 그 중생 구제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을 퍼뜨려주는 게 도를 깨달은 사람이지, 그거를 예수님 믿어라 전도를 하고, 도를 아십니까 전도를 하고, 포교로 활동하는 게 정작 중생 제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니까 그런 건데 신경 쓰지 마시고, 오른손을 보시면 가장 놀라운 점인데, 5장을 구분됐어요. 5장에 구분되었는데, 처음에 보시면 지, 수, 화, 풍, 공으로 해가지고 지의 장, 수의 장, 화의 장, 풍의 장, 공의 장으로 해가지고 5단계를 나눠가지고 자기만의 철학서를 이렇게 집필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싸움하다가 죽었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뭐 싸움하다가 죽으면 아무도 내가 뭐 했다 뭐 메달 땄다고 뭐 죽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근데 인생을 살면서 그 심오한 진리를 깨닫고 이런 책을 남기는 순간 후대에 알게 되는 거죠.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진짜니 가짜니 논쟁이 많겠지만 이렇게 내려온다는 건 진리서거든요. 진리서 자체가. 그래서 그 후대를 보고 또 롤모델 삼았고 롤모델 삼아서 이렇게 연습하게 되는 거니까 저도 지금 유튜브 영상을 찍는데 남기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책도 집필해야 되고 그 영상도 보여줘야 되고 운동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고 뭐 다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를 알려야 돼요. 뭐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스펙만 요란하게 해봐야 스펙으로 보여줘야. 옛날에는 이 스펙에 먹혔는데 아시겠지만 구글에서 나왔어요. 뭐 하버드 대학을 나온 사람하고 저 지방의 주립대학교 수석한 사람하고 비교했더니 이 사람들 일 더 잘한다더라. 오히려 스펙보다는 뭐예요? 실력이잖아요. 실력.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는 실력이에요. 실력만 있으면 그 스타가 됩니다. 옛날에는 뭐 그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스타가 돼야 되지만 조직의 그 힘을 받아야지만 스타가 되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1인으로 창업해가지고 1인으로 뭐 방송을 찍어가지고 1인으로 스타가 되는 시대예요. 저기 보시면 제이플라라는 가수 있잖아요. 뭐 500만 구독자 수에 한번 터지면 뭐 1200만 조회수 나오고 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막 그 커버 노래만 부르면 실력이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실력이에요. 이제는 뭐 스펙 따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뭐 암만 스펙 가지고 있어도 사업은 안 됩니다. 왜냐면 실력이 없으면 문 닫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독점 됐던 것도 이제 앞으로는 다 무너져 내려요. 독점이란 건 뭐냐면 옛날에는 그 스펙까지 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네 그 성을 만들어서 하지만 이제는 그런 조직 협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거의 뭐 그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저 유튜브란 이런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개인이 충분히 실력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자라는 학생들은 꿈과 희망이 굉장히 가득합니다. 그런 그 기존에 있는 뭐 꼰대에 있는 조직에 들어가가지고 머리를 숙이느냐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거의 뭐 실력만 있으면 자기가 서열이 올라갈 수 있는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그렇기 위해서는 공부하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꼭 이런 공부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지혜장에서는 그 미야모토 무사시가 뭘 남겼냐면 검술의 개요를 써놨습니다. 땅에서 이제 검술이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집필해놨고요. 두 번째 부드러운 물이죠. 2000인류의 검술 설명. 자기가 그 창시한 검술에서 왜 이게 유리하고 이게 좋은지 그 설명해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검법을 그러니까 설명해놨죠. 그러니까 자기만의 스파리 할 때 그 깨달음을 자기가 설명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이제 저만의 이제 모든 사람마다 다 그런 게 있어요. 자기 검술하는 사람들, 뭐 기술 가진 사람이 곤졸하고 있는데 하여튼 자기만의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지금 검도를 추구하고 있는데 어떤 검도를 추구하고 있냐면 저는 그 부동신 검도를 추구했습니다. 부동신 검도는 뭐냐면 가만히 그 마음이 평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상대방을 때릴까 어떻게 막을까 저럴까 뭐 오도방정 떠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맞더라도 한번 끝까지 평온하게 하는 그런 부동신 검도를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가 어떠한 검도를 하는지 자기가 이렇게 설명해 놔야 되죠. 2001류 검도를 설명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뜨거운 화죠. 자, 마음가짐입니다. 자기의 마음가짐. 그 타오르는 마음가짐을 다스리는 거죠. 진짜 이게 신법이죠. 검도에서 말하면 신법입니다. 자, 신법. 자, 기술도 필요하고 검술의 역사도 배워야 되고 기술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마음가짐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이렇게 이 마음을 이 불이라는 게 뭐냐면 저희들 성당에 다니면 성령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성령이 말 그대로 불이에요. 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불로써 성령을 세례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이라는 거는 내가 내 마음을 온전히 던지는 거죠. 검도에서 보시면 몸을 던져라 하잖아요. 투신해라. 이게 뭐냐면 진리의 바다에 던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진리의 바다가 있으면 이게
아유, 저는 속세에 사는데 진리의 바다에 못 갑니다. 아유, 예수님 말씀 훌륭한 거 아는데, 전 예수님처럼 못합니다. 전 속세에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아유, 스님, 저는 속세에 물들었기 때문에, 그게 안 됩니다. 그거는 뭐 신부님이나 스님이나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또 그 선수들이나 하는 거고, 뭐 저 사람들이 하는 거지. 저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투신, 던지질 못해요. 자기 몸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형제님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면, 저는 못해요. 저는 못 찍어요. 저는 그런 거 못해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어머님, 아버님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그래도, 저는 못해요. 이 투신. 이 불의 마음이 있어야 이 투신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꼭 검도를 해가지고 머리 치고 앞으로 쫙 나가는 게 투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던진다라는 게 뭐냐면 제가 저 사람 위해서 내가 내 한 몸 던지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경찰이라든가 의사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왜 대단하시냐면 이런 뜨거운 불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던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그게 멋있을 수 얼마나 훌륭하신 분입니까, 전체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투신하는 삶을 사느냐. 진리의 바다에 빠져가지고 진리를 그대로 가슴에 안고 성령의 불을 가슴에 안고 한번 던져보는 거. 아마 기면 던져보는 거죠. 사람이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언제, 나중에 10년 뒤에 하겠다, 20년 뒤, 이거 아니거든요. 불이 딱 왔을 때 던져버려야 되거든요.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긴가민가하면 다 끝나요. 벌써 딴 사람 다 해요. 내가 생각했던 아이디어 다 나와요. 딴 사람들은 노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저기에 포인트가 있다면 당장 뛰어들어서 그 투신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없으면 불의 마음, 용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 진짜 살아가면서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나는 안 돼요. 안 되면 안 돼요. 희망의 꿈을 가져가지고 남에게 빛이 되는 촛불이 돼야죠. 빛이 되는 촛불이 돼야죠. 그러니까 이게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한번 진짜 이거 개발하려고 노력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고수로 가는 길입니다. 던지는 거 마음. 자, 바람풍입니다. 바람풍임 보시면 다른 유파와 문제점을 지적했답니다. 이 소리가 뭐냐면, 이 풍이 뭐냐면 파토 내는 거죠. 파토 내는 건데 확 그 바람 불어서 확 밀쳐내는 게 뭐냐면 새로운 것을, 기존에 있던 것을 깨부셔야 돼요. 그게 요즘 젊은 사람들의 그 혁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새로워져야 된다. 새로운 바람이 불어야 되는 거죠. 혁명의 바람에 불어야 돼. 여기 혁명의 기존 거 계속 유지하다가 보면 이건 무조건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유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뭐예요? 유파의 문제점도 지적하면 나의 문제점도 지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문제점을 본다는 것은 나의 문제점도 보는 것이고, 서로 그 문제점을 보면서 이것을 혁신해 나가야 되는 거죠. 혁신하지 않고 그저 믿습니다 하면서 도와주세요, 믿습니다, 이런 자기는 못하고 남이 해주면 그저 거기 밑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문제점은 이제 언제, 이게 독점이라는 거는 무너져 내려요. 독점이라는 건 무너져 내리고 새로운 게 세상이 바뀐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혁명으로 가서 똘똘 뭉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아니, 이분이 대단하신 게 뭐냐면 그 전에 있던 대량 전쟁 시대를 종말하고 이제 이 검술이 도로 한 발짝 업그레이드하게 만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업그레이드하는 거 만드는 거, 인류를 업그레이드하는 거죠. 인류를 업그레이드하고 다 업그레이드하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한날 사람을 죽이는 검술에서 도로 승격시킨다라는 거죠. 태권도, 유도, 유술이었다는 걸 유도로 가는 거고, 창시자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가 새롭게 만드는 거죠. 만들고 나면 또 그게 가다가 나중에 또 새로운 유파가 나오면서 계속 상호 보완적으로 이제 다른 문제점이 나오지만 독점이 안 좋은 거죠. 무슨 유 나오겠지. 이토류, 무슨 유, 리텐유, 무슨 유 나와가지고 서로 경쟁을 통해서 가는 거죠. 한 판만 있습니까? 기존 가라데도 있지만 극진 가라데가 새로운 파가 나오듯이, 이게 나오면 기존에 있는 데는 2단이라고 독점을 유지하려고 그렇게 하겠지만, 그 사람들은 또 새로운 무기로 혁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과도하게 이제 그런 시대에서 이게 어떤 그런 꼰대 문화 있는 그런 아우성에 가서 이런 젊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머리 조아리고 이런 이제 시대는 이제
거의 없어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겨우 이렇게 하는 거지. 좀만 쓰면 이제 이런 조직이 다 Y가 됩니다. Y가 됩니다. 조직이 다. 새로운 조직이 되고 새로운 조직이 나오고 항상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머물러 있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싸워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 이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 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깨달음의 궁극의 경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딱 읽으면서 대단한 게 뭐냐면 이 5가지 지수화풍 공을 해가지고 이 책을 썼다는 자체가 정말 도인이구나. 아, 대단 따라하고 싶더라고요. 지혜장, 뭐 수혜장, 화혜장, 풍혜장, 공혜장. 자, 이 공사상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만약에 만약 도도 있다라는 건 들어보셨고 공도 있다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공이 무엇일까요? 공이 진정 고수로 가는 그 길입니다. 서유기란 책 아시죠? 서유기 책 보시면 이제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주인공이 바로 여기 써놨습니다. 손오공입니다. 손오공. 나를 비운다. 손오공입니다. 자, 저팔계 8가지 그거를 계율을 이렇게 지킨다고 나오나요? 그걸 모르겠고. 사오정, 오정. 나를 깨끗이 한다. 나를 정화시킨다. 사오정이 나오고. 삼장법사. 왜 삼장법사일까요? 삼장법사. 자, 이번에는 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궁극의 경지에 이르는 공이 사상인데 뭐냐면 간단합니다. 텅 빈 거죠. 텅 빈 나를 찾아야 되는 거. 텅 빈 나. 원래 텅 비었어요. 비었는데 사람들은 여기다가 가득 채워놨죠. 채워놔가지고 더 이상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공부하시는 분들 잘 아셔야 돼요. 검도하시는 분도 잘 아셔야 돼요. 나를 비우면 이 잔은 효용성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이 잔은 수많은 잔으로 쓰일 수가 있는 잔이래요. 근데 만약에 여기 하나에 다른 것만 가득 채워놓으면 이 잔은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잔이에요. 꽉 채웠기 때문에 이 잔을 이걸 비워내야지만 새로운 거 담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커피를 담았다. 커피 빼버리고 오렌지 주스 담을 수 있고 사과 주스 담을 수 있고 콩도 담을 수 있고 이거를 이 쓰임새는 무궁무진한 거죠. 이걸 만약에 이게 군자불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군자불기. 군자불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릇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얘기죠. 군자라는 뭐냐면 어떠한 곳에 가서도 이 군자들은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좀만 알면 노력해서 다 따라잡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많은 사람이 전문가들이 많은데 이분들 전문가 아니더라도 배우면 전문가 이상 따라잡습니다. 금방 따라잡습니다. 왜냐면 이런 분들은 그릇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금방 그걸 모든 걸 다 흡수합니다. 쫙 빨아들여요. 왜냐면 원리가 어떤 원리냐면 이분들은 텅 빈 원리를 아시는 거예요. 자, 매일매일 비워내가지고 텅 비웠어요. 그래서 나는 모른다. 난 아무것도 모른다. 난 잘 모른다. 그러니까 나이가 젊은 사람한테 전 잘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죠. 물어봐서 그렇게 하느냐. 그렇구나. 듣는 거죠. 정보를 흡수하는 거죠. 또 비워내고 저분이 얘기하면 또 그렇구나 하면서 정보를 또 흡수하고 또 비워내고 또 저분한테 또 그런 게 있네요 하면서 또 배워내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채우고 비우고를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걸 비울 줄 몰라요. 이게 아까운 거 어떻게 채워놓은 건데 이걸 남한테 주냐 이거야. 검도하는 사람들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이거를 비울 줄 모르고 남의 아까 전에 남의 잘못된 것만 지적하는 거야. 자기는 옳고 내가 눈에 볼 땐 남들은 다 이상한 거야. 그거 잘못됐다 하면서 자기는 볼 줄 모르고 남한테 말로만 설명을 하는 거죠, 자체가. 그러니까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후배가 그거 잘못했었다 이렇게 얘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들어주고 그거 잘못했다 고쳐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차단하는 거죠. 나한테 얘기하지 마. 그런 얘기하지 마. 그러니까 이거 젊은 사람들이 꼰대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기를 차단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좋은 팀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해도 계속 차단하니까 더 이상 젊은 사람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젊은 사람들 얘기도 듣고 나이 든 사람 얘기도 듣고 이게 다 듣고 공자님 같은 경우는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면 모르면 가서 물었어요. 다 이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전부 다 특징이 뭐냐면 전문가 찾아서 물어봤어요. 물어보면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물어보면 다 알려줘요. 물어보면 다 알려줘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채운 사람들은 안 물어봐요. 왜? 자기가 꽉 차고 자기가 다 안다라는 거 생각 때문에. 자기가 뭐, 인간은,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사주팔자 보시면, 왜 팔자라고 그러냐면, 십자가 되면 완벽한데, 팔자는 항상 20%가 부족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부 다, 나나 저나, 모든 사람이 전부 다, 팔푼이에요, 팔푼이. 팔푼이가 뭐예요?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왜 팔푼이 만들어서 서로 돕고 살라고. 완벽하면 돕고 살지 않아요. 같이 뭉쳐서 하진 않아요. 완벽한데 누가 같이 그 일을 합니까? 서로 부족하니까 모여가지고 이렇게 자충우돌 싸워가면서 모아가면서 이제 이렇게 조직 팀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죠. 조직이 있어야 강하거든요. 조직이 있어야 강한데 조직을 만들려면 내가 팔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나 팔푼이구나. 내가 사주명리 공부하면서 나 이런 단점이 있었구나. 대부분 사람들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성격이 자기가 모르고 자기가 왜 그런 짓을 사는지 모든 원인이 근본이 자기 때문에 오는지를 자기가 몰라요. 아까 전에 이걸 비워내야 되는데 이걸 비워내지 못해요. 진리를 넣어야 되는데 진리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안 된다고 이걸 차단시켜 막아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나를 비운다는 게 손오공의 첫 번째 제자지 않습니까? 나를 비우는 나를 비우는 건데 이게 마음심이에요. 이거 5개짜리 5가 있고 그러면 이 마음을 공해사상 비운다라는 거죠. 어차피 다 이 육신도 내 몸이 아닌 거예요. 내 몸이 아니기 때문에 몸아 고맙다. 너 때문에 내가 운동할 수 있어서 고맙다. 항상 자연에 감사하면서 모든 걸 감사하면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하면서 항상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거 내 몸이야. 이거 내 몸이고 내 재산이야. 뭐 내 거야. 근데 그 스파리에도 다 이게 들어갑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점점 나이가 젊은 애들은 그래도 모르니까 배우러 왔으니까 빈 그릇이니까 채워넣기가 되죠. 금방 채워넣게 되는데 연세가 드신 분들 오면 이걸 비우는 게 정말 힘든 거예요. 욕망을 내려놓는다는 거 힘든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많은 거죠. 진짜 이 빈 찻잔의 그 효용성은 엄청나다는 거를 깨달아야 되고 군자는 그릇이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거를 깨닫고 그릇에 상을 만들면 안 돼요. 나는 뭐 3단이니까 5단이니까 이래야 돼. 5단이 이런 그걸 버려야 되는 거죠. 다 내려놔야 돼요. 궁극경지는 이 마지막에 지수화풍 나오던 이제 궁극의 경지까지 간 상태는 자신을 비우는 거죠. 모든 걸 다 비우는 거죠. 아까 전에 그 조절하는 거죠. 용명도 조절하고 다 조절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궁극의 경제도 검도의 고수, 삶의 고수가 돼야죠. 삶의 고수가 된다는 게 뭐냐면 더 이상 욕심이 없으면 이게 사람이 행복해지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잔을 채워놓은 사람들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매사 인상이 불만투성이에요. 다 진리를 얘기해도 한 길로 들어갈 기가 없고 보고 싶어도 눈을 가리고 자기 게 옳다 저게 옳다 하면서 싸움만 들을 뿐이죠. 너가 세냐 내가 세냐 바람풍에서 나와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서로 만나면 싸우게 되는 거예요. 아직과 고직 상대방을 보면서 저 사람하고 나하고 같은 사람이다라는 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나중에 신무도나 같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 정말 공부가 빨리 되려고 하려면 매일매일 나를 비워야 됩니다. 내가 배운 거 다 까먹고 저 몰라요. 신기하다. 삶이 매일매일 부활하면서 이 삶이 신기해야 돼요. 매일매일 먹는 거지만 신기하다. 맛있다.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반찬. 똑같은 여자. 똑같은 사람. 짜증나. 똑같은 거. 짜증. 그러면 매일매일 여기가 지옥이 되는 것이고 이걸 비워내가지고 새 잔을 얻었다고 생각해서 새 걸 채워 넣는다고 생각하면 여기는 천국이 되는 거죠. 이 공의 사상이 그런 사상이에요. 뭐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명예도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는데 사람들은 그런 거에 너무
채워 나와가지고 자기만의 그 틀에 갇혀서 더 이상 그를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아까 전에 그 이 부동심의 경지에 갈 때 투신한다 그랬죠. 투신한다는 게 뭐냐면 그 사도신경에 나오는 건데 영원한 삶을 믿어야 돼. 영원한 삶을 믿으면 죽음의 공포가 사라집니다. 죽어도 좋다라는 거예요. 아, 나 오늘 죽어도 좋아. 도를 깨달은 사람은 오늘 당장 죽어도 좋고. 왜? 영원한 삶을 믿으니까. 오늘 죽어도 좋고, 내일 죽어도 좋고, 죽어도 좋으니까 더 이상 그런 무소유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자, 최배자 선생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이 책을 들고 올라가셔서 깨달은 걸 말씀드릴게요. 뭘 깨달았냐? 처음에 산에 올라가셔서 소나무에다가 새끼줄을 꽈놓고 정권으로 그 소나무를 쓰러뜨리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밥 먹고 식사하신 다음에 그 생식을 하시면서 소나무를 굉장히 때렸어요. 네가 안 쓰러지나 보자 하면서 언젠간 네가 쓰러지겠지 하면서 확 때렸대요. 때렸는데 소나무가 쓰러지질 않죠. 그러다 확 때리다가 보니까 거기서 이제 포기하고 탁 누워 있는데 그때 소나무하고 새끼줄 까가지고 소나무하고 이제 쓰러져 누웠는데 이때 이분이 돌을 터득하게 생긴 거죠. 돌을 터득한 거죠. 뭐 돌을 깨달은 거죠. 이때 자, 내가 소나무가 되면 되겠구나. 자, 공포가 사라진 거죠. 공포가. 자, 상대방이 소나무라 생각해가지고 항상 저를 쓰러뜨리려고 했는데 반대로 생각을 바꾼 거죠. 생각을 바꿔서 내가 소나무가 되면 난 안 쓰러지니까 더 이상 죽음이 없다라는 거. 죽음이 없다라는 거죠. 죽음이 없다라는 거니까 더 이상 죽음이 사라진 거죠. 어차피 싸움할 때 공포감은 똑같이 느끼는 거지만 뭐예요? 이 마인드 컨트롤. 나무와 내가 하나가 되는 이런 그 도의 사상을 깨달자마자 하산하셨어요. 하산하셔가지고 도장 깨기 하러 다니는 거죠. 자, 마인드가 뭐예요? 나는 소나무다. 내가 소나무가 되면 되겠다. 몸을 단련하는데 단련했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얘기해 드릴게요. 이분이 몸을 이렇게 혹사시켰는데 깨달은 게 또 있어. 몸이 건강해질까요? 몸이 더 망가집니다. 몸이 망가졌어요. 몸이 망가지니까 또 깨달은 게 뭐냐? 단련을 무식하게 하면 안 된다. 왜? 육체는 한계가 있다. 더 이상 못 가는 한계가 있다. 달리기를 했는데 100m를 5초에 뛸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한계가 있다, 육체는. 근데 정신적인 면에서는 한계가 없다. 이분이 깨달은 거죠. 내가 소나무가 되면 되겠구나. 이거 깨달았지만 더 나아가서 정신의 한계는 없구나를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육체는 한계가 정해져 있어요. 나이가 들면 20대, 30대 어떤 그런 사람이 40대, 50대 정해져 있어서 노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암만 20대, 저도 20대가 있었고 30대가 있었고 20대 때 날아가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20대 때 볼 때 40대를 봤을 때 육체적인 거는 20대를 못 따라가죠. 육체적인 한계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신적인 한계는 무한한다는 걸 깨달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신적인 한계를 깨달아야지만 검도의 고수가 되는 겁니다. 무슨 고수가 되냐면 검도는 수련이 90%가 정신 공부예요. 정신 공부. 10%만이 검도 수련이에요. 검도 수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일반적인 호구 쓰고 검도하고 이런 게 10%지. 90%는 인문학적 공부를 하셔서 아까 공의 사상과 도의 사상을 공부해가지고 그 사상을 깨닫고 그걸 전파하러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어야 된다라는 거죠. 머리치게 이거다 하면서 이것만 해가지고 단련해가지고 육체적 한계가 있는데 노화가 되는데 이것만 해가지고 나이 들어서 이게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육체적으로 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는 거죠,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유튜브를 찍는 영상 중에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관장님들이 어떻게 보면 운동하는 관장님들이 볼 때는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공부는 안 하고 운동만 했겠지 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체가. 그러니까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운동하는 관장님이 공부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구나, 공부를 하는구나 하면서 관장님이 대단하시다. 운동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이렇게 묵무일치를 이루는 쪽으로 가야지. 운동만 하러 가면 헬스를 가야지, 헬스를.
그냥 헬스기 갖다 놓고 맨날 헬스만 해야죠. 육체만 단련시켜야죠. 육체만 겉만 보여주는 거죠. 머리를 속에 있는 내용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몸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몸 보러 가요. 눈이 거기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좀 더 깨어나신 분들은 운동만 하는 사람보다는 운동도 잘하지만 공부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돼? 이렇게 PR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검도든 유도든 태권도든 모든 관장님들은 자기가 국가대표다, 뭐 금메달 출전 리스트다, 뭐 그 육체적 한계를 가지고 PR하는 게 보다는 어떻게 내가 그 꾸준하게 공부를 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PR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한 거죠. 이게 앞으로 세상은 내가 직업을 가졌을 때 한 가지만 가는 게 아니라 폭넓게 가는 거죠. 폭넓게. 그래서 남겨야 됩니다. 뭘 남겨야 됩니까? 근거 자료를 남겨야 됩니다. 후세가 판단은 후세가 하겠죠. 아, 나중에 이런 판단은 나중에 만약에 자녀들이 하겠죠. 아,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구나. 어떻게 했구나. 그러면 그게 이제 말로써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몸으로써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몸으로써 보여주는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열심히 살았고,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공부했고, 그거 나중에 그게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 노력한, 그러니까 실력이죠. 아까 얘기했죠. 스펙이 아니라 이제 스펙은 끝난 시대예요. 스펙은 끝난 시대예요. 그리고 이제 실력 있는 시대죠. 실력은 뭐야? 눈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줘야 되는 거죠. 실력 있는 세대지 더 이상 스펙을 구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아까 저도 얘기했지만 암만 스펙 있어도 이제는 사람들이 스펙 보고 가는 시대가 이제 아닌 거죠. 이제는 인터넷, 모바일로 다 이제 정보와 지식이 공유되기 때문에 이런 스펙의 시대는 종말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항상 실력을 키우려고 매일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모든 공부라든가 모든 운동이라든가 배우러 가시는 분들은 자신을 비워야 됩니다. 내가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새롭게 부활하는 마음으로 다 비우고 난 모른다 하면서 가서 새롭게 신기하게 받아들여서 어린아이처럼 그걸 스폰지처럼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알아. 그러면 이 사람 얘기하면 딱 그 듣는 순간 듣고 싶지 않아져요. 사람이 자체가. 왜냐면 다 아는 거야. 바로 그냥 스킵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이 없는 거죠, 자체가. 더 이상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암만 그 헬스처럼 그게 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인문학적 공부를 계속해서 그 수준까지 도달해서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도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야모토 무사시가 오른손을 썼는데 아까 지수 아픈 공이라는 게 어떠한 걸로 해서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실력인 겁니다. 그냥 실력 없이 그걸 본다면 뭔 소리인지 모르죠.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썼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저 사람이 정말 싸움을 잘했냐 안 잘했냐 자료만 찾으러 하는 거죠. 저 사람이 진짜 이도를 해가지고 실전을 이겼는지 그게 중요한 게 이기고 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떠한 철학을 남겼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사람은 이름을 남기지 않습니까?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는 열심히 수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좀 오늘 흥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항상 초심 또 비운 삶으로 겸손하면서 열심히 방송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